북한 양강도의 식량난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혁명전적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들의 월급을 10배 이상 올렸지만 북한 양강도 주민들의 식량난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어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은 4일, 지난해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 올해 역시 양강도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렵다면서 국가가 장마당을 강력히 통제하고 개인 식량 판매를 엄격히 금지시키면서 식량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의 식량난은 도 소재지인 해산시의 주민들보다 군 소재지 늪에 사는 주민들이 특히 더 심각하다며 읍에 사는 주민의 90%는 노동자와 사무원들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에 위치한 읍은 인구가 많지 않아 장사가 되지 않는다면서 명절이나 특별한 상황으로 국가가 식량을 공급할 때에도 도 소재지의 근로자와 사무원들만 상대할 뿐 읍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항상 외면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읍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데다 읍에 사는 주민들은 떼기밭 농사를 많이 지어 도시 주민들에 비해 식량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읍에 사는 주민들이 떼기밭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은 맞지만 떼기밭 농사만으론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6일, 양강도에는 2개의 시와 10개의 군이 있는데 식량난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의 식량난은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지연시와 보천읍, 김정수급은 매우 심각하다며 삼지연시와 보천읍, 김정수급은 양강도의 주요 혁명전적지 지역이어서 주변의 산이 전부 특별보호림으로 지정돼 떼기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부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양강도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산으로 꽉 막혀 있어 개인들이 산을 벗겨 떼기밭을 만들지만 국가가 정한 특별보호림의 경우에는 나무와 풀을 함부로 벨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삼지연시와 보천읍, 김정수급의 주민들은 떼기밭을 만들어 개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소식통은 특히 생활비가 오르고 양곡 판매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공업 공장들은 원료가 없어 생산을 못하다 보니 노동자들은 생활비를 받을 수 없고 국가 예산에서 생활비를 받는 사무원들도 생활비만으로는 가족들의 식량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강도의 양곡 판매소에서 잎쌀은 키로당 5,700원이고 강냉이는 키로당 3,000원입니다. 개인 장사꾼들이 집에서 몰래 파는 잎쌀은 키로당 6,100원, 강냉이는 키로당 3,400원으로 양곡 판매소보다 400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학교 생활을 10년 이상 한 4급 교원의 생활비는 35,000원으로 양곡 판매소에서 잎쌀 6kg를 살 수 있고 강냉이는 11.6kg를 살 수 있습니다. 35,000원의 생활비로 강냉이만 산다고 해도 4인 가족이 한 주일 먹을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국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혁명전적지에 살고 있는 일부 어려운 가정들은 보릿고개인 3, 4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절약투쟁이 절박한 과업이라고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8일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관하게 내밀어야 할 사업은 절약이라며 이 땅 위의 인민의 이상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내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1950년대 중반 북한의 공업 생산물의 원가를 1만 줄여도 연 4억 원 이상의 이득을 국가에 주었으며 1957년부터 1961년 5개년 경제계획 기간 400억에서 500억 원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숫자가 나왔다고 사례를 들었다. 신문은 지금 국가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규모에 있어서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와는 대비할 수 없이 증대됐고 주체적 힘과 잠재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 석탄, 강제, 시멘트, 목재, 연유 등 경제적 의의가 큰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아껴 쓰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면 전면적 국가부흥을 향한 전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은 숫자를 중시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인 계산의 기초에 따져가며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절약형의 생산 공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원료와 연료, 자재와 노력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해 생산을 늘리도록 했다. 신문은 모든 일꾼들과 당원, 근로자들은 절약하고 또 절약하는 기풍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이 참된 애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절약사업을 일관하게 밀고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하나는 북한의 식량난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에 대한 것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북한 식량난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지 따져보고자 한다. 식량 생산량을 둘러싼 수많은 언론 기사와 식량난의 위중함을 언급하는 정부의 발표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보려 한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오랫동안 북한 체제를 괴롭혀온 난제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단의 식량 위기까지 겪은 바 있다. 이 기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 시기부터 공업지대가 북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까닭의 양곡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지대가 부족했던 것과 정전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체를 내세우며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한 것이 최악의 식량 위기의 배경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상당수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 전환에 나서게 되면서 사회주의권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았던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된 것이 결정타였다. 그만큼 주민들이 경험하는 식량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상당수 탈북민들은 1993년 전후로 식량 배급이 불규칙해졌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부터는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배급이 끊겼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목숨을 잃었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유행한 수인성 전염병으로도 상당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의 행군은 단순히 사망자 수에 머물지 않고 북한 사회의 엄청난 트라우마로 지속된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북한 붕괴설은 정권에 상관없이 참으로 끈질기게 계속되어 왔다. 주민과 군인 봉기, 약탈과 범죄 만연, 군사 도발, 그리고 대량 아사자 발생까지 북한 사회의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 결국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상당수는 내심 체제가 붕괴되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북한 인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모든 문제는 북한 체제에 있으니 그것만 해결되면 분단이건 평화이건 일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이 그 근간이다. 안타까운 것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북한 체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뒤 30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 인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분단을 극복할 방법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체제 붕괴설에서 벗어나 북한의 식량난에 접근해야 한다. 적어도 마치 남의 일인 양 누군가의 애통한 죽음을 들먹거리며 체제 불안정성을 점치는 천박한 사고라도 그만해야 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